서유기. 우르르 쾅쾅. 갑자기 동쪽에 있는 화가산에 천둥번개가 치더니 커다란 돌덩이가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태어났지요. 화가산의 원숭이들은 이 원숭이를 돌원숭이라고 불렀어요. 돌원숭이는 매우 씩씩하고 용감했어요. 어느 날 돌원숭이는 커다란 폭포를 뚫고 들어가 그 속에서 아주 커다란 동굴을 발견했어요. 원숭이들이 모여 살기에 아주 좋은 것이었지요. 이 모습을 보고 화가산의 원숭이들이 말했어요. 용맹한 돌원숭이야, 우리들의 왕이 되어줘. 좋아, 그럼 우리 이 동굴에서 함께 살자. 왕이 된 돌원숭이는 원숭이의 동굴에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했지요.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고 지금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돌원숭이는 신기한 도수를 부린다는 신선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신선 할아버지,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돌에서 태어난 원숭이라. 좋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거라. 신선 할아버지는 돌원숭이에게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가나다라 마바사, 새로 변해라, 뿅!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기. 아자차카타파하, 가짜 나와라, 후! 덜 뽑아 가짜 손오공 만들기. 둥둥구름아, 가자! 구름 타고 빠르게 날기 등 여러 가지 도수를 가르쳐 주었지요. 손오공은 도수를 배우고 원숭이 동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왕이 되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지냈지요. 하지만 손오공의 욕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도술로는 부족해. 무엇이든 무찌를 수 있는 여의봉이 갖고 싶어. 여의봉은 바닷속 용궁에 있는 쇠로 된 강한 무기였어요. 손오공은 바닷속 용궁으로 찾아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용왕은 당장 나와 이 손오공에게 여의봉을 내놓아라. 손오공의 이름을 들은 용왕은 깜짝 놀랐어요. 손오공이라면 그 용맹하고 무섭다는 돌원숭이 아닌가. 용왕은 손오공의 우렁찬 목소리에 벌벌 떨며 여의봉을 내주었어요. 여의봉은 정말 신기한 무기였어요. 여의봉아 커져라! 하면 여의봉이 하늘에 닿을 만큼 쭉쭉 늘어났어요. 여의봉아 작아져라! 하면 여의봉이 바늘만큼 작게 줄어들었지요. 도술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신기한 여의봉까지 가졌으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구나. 으하하하. 우쭐해진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두르며 여기저기서 말썽을 부렸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옥황상제의 잔치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지요. 으하! 역시 내가 최고야. 이제 나는 하늘나라의 왕이 되겠어. 끝없이 우쭐대는 손오공 앞에 갑자기 커다란 부처가 나타났어요. 손오공아,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내 손바닥을 벗어나 보거라. 만약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동안에 내 잘못을 크게 꾸짖을 것이다. 그러자 손오공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부처의 손바닥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 둥둥구름아, 가자.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쏜살같이 멀리 날아갔어요. 한참을 날아가자 저 앞에 커다란 기둥 5개가 보였지요. 오, 저기가 세상의 끝인가 보군. 손오공은 씩 웃으며
기둥에 글씨를 쓱쓱 써놓았어요. 하지만 부처에게 돌아온 손오공은 깜짝 놀랐어요. 저 멀리 세상 끝에 기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부처의 손가락이었던 것이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손오공은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자 부처가 손오공을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손오공아, 너는 겨우 내 손바닥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앞으로 너는 500년 동안 바위산에 갇혀있거라. 부처는 손오공을 바위산에 가둬두고 부적을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길고 긴 500년의 시간이 흘렀지요. 삼장법사라는 스님이 흰 말을 타고 바위산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부르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스님, 저를 여기에서 나가게 도와주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책을 가지러 인도로 가는 중이다.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럼요, 스님. 좋아. 손오공은 흔쾌히 대답했어요. 삼장법사가 바위산에 부적을 떼어주자 벙 하는 소리와 함께 손오공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손오공은 스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화가산으로 돌아가려고 했지요. 그러자 어디선가 황금고리가 날라와 손오공의 머리를 꽉 조이기 시작했어요. 으아, 이게 뭐야? 스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손오공이 머리를 부여잡고 잘못을 빌자 삼장법사는 손오공을 용서해 주었어요. 손오공은 삼장법사와 함께 인도를 향해 먼 길을 떠났어요. 가는 길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지요. 첫 번째 친구는 덩치 큰 먹보 저팔계였어요. 저팔계는 손오공과 삼장법사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떠나고 싶었어요. 스님, 저도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 너는 먹보처럼 보이지만 날쌔고 용감하구나. 우리와 함께 가자. 두 번째 친구는 목에 해골목걸이를 건 사오정이었어요. 스님, 저도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물론이지. 너는 마음이 따뜻하고 재밌는 친구로구나.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와 사오정은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인도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산 하나, 고개 하나 넘을 때마다 이상한 요괴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때마다 손오공은 열봉을 휘두르며 요괴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오공 일행은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를 만났어요. 저 할머니도 변신한 요괴가 틀림없어. 영리한 손오공은 할머니의 정체를 한눈에 알아채고 열봉을 휘둘러 할머니를 쓰러뜨렸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삼장법사는 손오공을 크게 꾸짖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해치다니! 너는 그만 화가산으로 돌아가거라! 손오공은 매우 억울했지만 삼장법사는 손오공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손오공이 떠나고 삼장법사는 저팔계, 사오정과 산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팔계의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이, 배고파. 더는 못 참겠어. 스님, 제가 사오정과 함께 먹을 것을 구해오겠습니다. 저팔계와 사오정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 노란 옷을 입은 요괴가 나타나 혼자 남은 삼장법사를 잡아갔어요. 스님이 아주 맛있겠는걸. 아니,
스님이 어디 가셨지? 돌아온 저팔계와 사오정은 깜짝 놀라 삼장법사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다 노란 옷 요괴가 삼장법사를 잡아간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저팔계와 사오정은 요괴와 힘껏 싸웠지만 요괴의 힘은 너무 강했어요. 결국 사오정까지 요괴에게 붙잡히고 말았지요. 간신히 도망친 저팔계는 화가산으로 손오공을 찾아갔어요. 손오공아! 손오공아! 큰일 났어! 무서운 요괴가 스님과 사오정을 잡아갔어! 뭐라고? 어서 가봐야겠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요괴의 집으로 한달음에 날아갔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요괴의 아내로 변해라! 뿅! 손오공은 요괴의 아내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요괴를 기다렸어요. 요괴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자 아내 모습에 손오공이 말했어요. 요괴님, 저팔계가 저를 때리고 삼장법사를 구해갔어요. 뭐라고? 그 돼지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다! 요괴는 매우 화가 났지만 아직 술이 깨지 않아 비틀거렸어요. 그때 손오공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열봉을 잽싸게 휘둘렀어요. 이 못된 요괴야! 혼 좀 나봐라! 에이! 우와! 요괴 살려! 손오공은 단숨에 요괴를 무찌르고 삼장법사와 사오정을 구해냈어요. 삼장법사는 다시마는 손오공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손오공아, 사오정에게 다 들었다. 너를 오해해서 미안하구나. 그렇게 해서 삼장법사와 세 제자는 다시 함께 길을 떠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산이 떨어져 손오공을 쿵 덮쳤어요. 으아, 이게 무슨 일이지? 산 밑에 깔린 손오공이 정신을 차려보니 금뿔요괴와 은뿔요괴가 삼장법사와 저팔계, 사오정을 잡아가고 있었지요. 당장 이 산 치우지 못해? 스님과 내 친구들을 놓아줘! 손오공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삼장법사 같은 스님을 잡아먹으면 오래 살 수 있대. 금풀요괴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그런데 손오공이 산에서 빠져나오면 어떡하지? 손오공은 너무 강하다고. 은뿔요괴가 걱정하자 금뿔요괴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에게는 신기한 호리병이 있잖아. 당장 그 호리병을 가져와 손오공을 가둬버리자. 다행히 손오공은 산신의 도움으로 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흥! 그 뿔 달린 요괴들 가만두지 않겠어! 가나다라 마바사! 산신으로 변해라! 뿅! 손오공은 산신의 모습으로 변신한 뒤 요괴를 찾아갔어요. 마침 요괴들도 신기한 호리병을 들고 손오공에게 오는 중이었지요. 그 호리병은 뭔가? 산신 모습으로 변신한 손오공이 물었어요. 산신님, 이 호리병은 아주 신기한 물건이랍니다.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든 이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지요. 금뿔요괴가 신기한 호리병을 자랑하자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흥! 날 그 속에 가둬두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손오공은 털 하나를 슬쩍 뽑아 가짜 호리병을 만들었어요. 뭐 그게 그리 대단하다고. 나에게는 더 신기한 호리병이 있네. 내가 이 호리병에 해와 달을 가둘 테니 잘 보아라. 손오공이 해와 달의 이름을 부르니 정말로 주변이 깜깜해졌어요.
우와, 정말 해와 달이 없어졌어. 요괴들이 깜짝 놀라 외쳤어요. 사실은 손오공이 산신에게 부탁해서 해와 달을 잠깐 가린 것이지요. 그런 줄도 모르고 요괴들은 해와 달을 가둔 호리병이 탐났어요. 산신님, 우리 호리병을 서로 바꾸는 게 어때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장사지만 그래, 좋다. 요괴들은 진짜 호리병을 손오공이 가짜 호리병과 바꾸었어요. 그리고 가짜 호리병에 해와 달을 다시 가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와 달의 이름을 불러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우리가 손오공에게 속은 거야. 요괴들은 매우 화가 났지만 손오공은 이미 멀리 달아난 뒤였지요. 이번에는 요괴들이 신기한 황금 밧줄을 가져왔어요. 손오공아, 무엇이든 꽁꽁 묶어버리는 이 황금 밧줄을 받아라. 금뿔 요괴가 황금 밧줄을 휘리릭 던지자 눈 깜짝할 사이에 손오공이 나무에 칭칭 묶여버렸어요. 하지만 손오공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훗, 뭐 이 정도쯤이야. 가나다라 마바사, 바늘처럼 얇게 변해라. 뿅! 손오공은 도수를 부려 황금 밧줄에서 쏙 빠져나왔지요. 손오공은 털을 톡톡 뽑아 다시 주문을 외웠어요. 아자차카타파하! 가짜들아, 나와라! 후! 그러자 가짜 손오공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 요괴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게 나인지 모르겠지? 은뿔 요괴가 커다란 부채를 가져와 해를 향해 휙 붙였어요. 그러자 커다란 불길이 화르르 일어나면서 가짜 손오공들을 불태웠어요. 으하하! 손오공아, 어떠냐? 이 뜨거운 맛이! 금뿔 요괴도 칼을 들고 가짜 손오공들과 열심히 싸웠지요. 하지만 진짜 손오공은 요괴들 뒤에 있었어요. 손오공은 품에서 호리병 하나를 꺼냈어요.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든 빨려 들어가는 진짜 호리병이었지요. 금뿔 요괴야! 은뿔 요괴야! 손오공이 이름을 부르자 요괴들이 왜? 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요괴들이 호리병 안으로 쭉쭉! 이런, 우리가 손오공에게 또 당했구나! 으아! 손오공은 요괴들을 호리병에 가두고 삼장법사와 저팔계, 사오정을 구해주었어요. 손오공아, 내가 또 우리를 구했구나.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 스님. 저는 그동안 제 힘을 자랑하기만 했는데 이제 무엇을 위해 힘을 써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손오공이 삼장법사에게 공손히 말했어요. 삼장법사는 손오공의 달라진 모습에 빙그레 미소를 지었지요. 삼장법사와 손오공, 그리고 저팔계와 사오정은 다시 먼 길을 떠났어요. 그 뒤로도 많은 요괴를 만났지만 서로 힘을 합쳐 용감히 물리쳤죠. 마침내 인도에 도착한 손오공 일행은 부처를 만나게 되었어요. 부처가 손오공 일행에게 책을 건네주며 말했지요. 손오공아, 내가 삼장법사를 도와 여기까지 잘 왔구나. 이 책은 사람들의 마음을 착하게 만들어줄 책이니라. 너희는 이 책을 가지고 돌아가 가르침을 널리 전하도록 해라.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와 사오정은 부처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밤손이 아이고, 오줌 마려워. 그래,
저기 밤나무 밑에서 누워야겠다. 밭에 일하러 나온 안악이 커다란 밤나무 아래에서 오줌을 누는데 밤송이 하나가 도르르 굴러와 앞에 딱 멈추었어. 어머나, 이렇게 크고 푸른빛이 도는 밤송이는 처음 보네. 안악은 그 밤송이를 집에 가져가서 오독오독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10달 뒤에 안악은 아들을 낳았단다. 안악은 아들의 이름을 밤손이라고 지었어. 밤손이는 밤돌처럼 귀엽고 다부졌어. 머리카락은 밤송이가 가시처럼 삐죽삐죽 솟아있고 말이야. 하루는 밖에서 놀다 온 밤손이가 훌쩍훌쩍 우는 거야. 애들이 아버지 없다고 놀려요. 나는 진짜 아버지가 없어요? 밤손이가 묻자 어머니는 밤손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 없기는 왜 없어? 저기 언덕 꼭대기에 커다란 밤나무가 바로 내 아버지란다. 밤손이는 그 길로 밤나무한테 달려갔어. 아버지, 저 밤손이에요. 호호호, 밤손아, 내 아들이 왔구나. 밤나무가 가지를 건들건들 흔들며 반가워했어. 밤손이는 그때부터 밤나무를 타고 놀고 가지에 누워 책도 읽고 그늘 아래서 밥도 먹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밤나무가 말했어. 밤손아, 곧 폭풍우가 몰아칠 테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라. 그날 밤 비가 세차게 퍼붓고 바람이 윙윙 불었어. 밤손이네 마을은 불어난 물에 잠겨버렸지. 밤손아, 꽉 잡아라. 밤나무는 밤손이를 가지로 꼭 끌어안고 출렁출렁 떠내려갔어. 얼마나 떠내려갔을까? 아프 꿀꿀, 아프 꿀꿀. 멧돼지가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대고 있었어. 아버지, 멧돼지를 구해줘야겠어요. 그래, 그러려무나. 밤손이는 멧돼지를 물에서 건져주었어. 밤손이랑 멧돼지가 밤나무를 타고 동실동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아프, 푸드닥, 아프, 푸드닥. 이번에는 학이 물살에 휩쓸려 푸드덕대고 있었어. 불쌍한 학을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밤손이는 팔을 뻗어 학을 물에서 건져주었지. 밤손이랑 멧돼지랑 학이 밤나무를 타고 둥실둥실. 그런데 또 무슨 소리가 들리네? 아이고, 개미 살려! 꼴까닥! 밤손이는 개미를 얼른 물에서 건져주었어. 밤손이랑 멧돼지랑 학이랑 개미랑 밤나무를 타고 동실동실. 그런데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앙, 모기 살려! 앙! 밤손이는 물에 빠진 모기도 건져주었지. 밤손이랑 멧돼지랑 학이랑 개미랑 모기가 밤나무를 타고 동실동실. 그런데 저 앞 밤손이 또래 사내 아이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어. 살려줘! 아프! 아버지, 저 아이를 건져줘야겠어요. 안 된다. 저 아이를 태우면 내가 앉을 자리가 모자라. 괜찮아요. 제가 비켜 앉으면 돼요. 밤나무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하자 밤손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끌어올렸어. 그 아이의 이름은 어중이었지.
몇 날 며칠 떠내려가던 밤나무는 마침내 작은 섬에 다다랐어. 밤소나, 여기 내려줄 테니 살 곳을 찾아봐라. 우리는 이만 헤어져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밤소니와 밤나무는 꼭 끌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 동물들도 밤소니와 밤나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뿔뿔이 흩어졌지. 밤소니와 어중이는 동쪽으로 함께 길을 나섰어. 언덕을 넘으니 아담한 집 한 채가 보였어. 그 집에는 할머니와 손녀 그리고 몸종이 살고 있었지. 저희 마을에 홍수가 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밤송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가 말했어. 마침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너희가 일을 돕겠다면 우리 집에서 지내도 좋다. 시간이 흘러 밤송이와 어중이는 훌쩍 자랐어. 어느덧 장가갈 나이가 되었지. 둘 중에 우리 손녀 짝으로 누가 더 좋을까? 할머니는 밤송이와 어중이를 찬찬히 살펴보았어. 어중이는 할머니의 속마음을 알아차렸어. 그래서 이참에 밤송이를 쫓아내려고 없는 말을 지어냈지. 밤송이가 아주 놀라운 재주를 숨기고 있어요. 하루 만에 자갈밭을 기름진 밭으로 만드는 재주지요. 할머니는 밤송이를 불러 재주를 보여달라고 했어. 저는 그런 재주가 없는걸요? 밤송이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믿지 않았지. 내가 일을 더 시킬까봐 재주를 숨기는 거냐? 4가지 고개 넘어 자갈밭을 기름지게 갈아놓아라. 정 못하겠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밤송이는 자갈밭으로 가 열심히 곡괭이를 휘둘렀어. 하지만 돌투성이 자갈밭을 어떻게 하루 만에 기름지게 만들겠어. 이 집에서 쫓겨나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밤송이는 서러워 눈물이 났어. 그때 지난날 밤송이가 구해줬던 멧돼지가 나타났어. 밤송아, 왜 울고 있니? 멧돼지야, 이 자갈밭을 내일까지 기름지게 갈지 못하면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한단다. 그런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 멧돼지는 단단한 주둥이와 뾰족한 엄니로 돌을 깨고 흙을 파헤쳐 금세 밭을 기름지게 만들었어. 밤송이가 일을 해내자 어중이는 다른 말에 또 지어냈어. 밤송이는 하루 만에 조 한 자루를 심는 재주가 있어요. 할머니는 밤송이를 불러 하루 만에 조 한 자루를 다 심으라고 했지. 밤송이가 조를 심다가 지쳐 흑흑 울고 있는데 지난날 구해주었던 학이 어디선가 부드덕 날아왔어. 밤송아, 왜 울고 있니? 밤송이 이야기를 듣더니 학이 말했어. 그런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 학은 커다란 날개 위에 조를 얹고는 넓은 밭 위를 펄럭펄럭 날아다녔어. 그랬더니 조 한 자루가 금세 동이 났지. 이번에는 조를 다시 모아오라고 해보세요. 어중이가 또다시 할머니 귀에 대고 속닥거렸어. 할머니가 조를 모아오라고 시키자 밤송이는 밭에 나갔어. 하지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지. 아, 이건 도저히 해낼 수가 없겠구나.
밤송이가 엉엉 우는데 지난날 구해줬던 개미가 꼬물꼬물 나타났어. 밤송이야, 왜 울고 있니? 밤송이 이야기를 듣더니 개미가 말했어. 그런 일이라면 나랑 내 친구들한테 맡겨. 어디선가 개미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더니 사부작 금세 조 한 자루를 다 모았단다. 그래도 할머니는 밤송이를 선뜻 손녀의 신랑감으로 고르지 못했어. 할머니는 2개의 방 중에 손녀를 들여보내고는 밤송이와 어중에게 어느 방으로 들어갈지 정하라고 했어. 진짜 연분이라면 제 짝이 있는 방을 찾아가겠지. 어중이는 이 방 저 방 기웃거렸지만 손녀가 어느 방에 있는지 알 수가 있나. 그때 모기가 날아 들어오더니 오른쪽 방 앞에서 빙빙 맴돌지 뭐야. 그때 그 모기잖아. 어중이는 모기를 피해 왼쪽 방을 골랐어. 밤송이는 모기가 알려준 오른쪽 방을 골랐지. 어중이와 밤송이가 동시에 문을 열었는데 밤송이가 연 오른쪽 방에 할머니의 손녀가 앉아있었지. 어중이가 연 방은 텅 비어있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밤송이는 할머니의 손녀와 결혼하게 되었어. 밤송이와 색시는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면서 밤톨 같은 귀여운 아이를 여럿 낳았어. 밤송이네 담장 너머로 항상 아이들 웃음소리가 까르르 들렸단다. 꼬마 요정과 구두장이 할아버지. 톡톡 슥싹 슥싹 뚝딱 뚝딱. 이게 무슨 소리지요? 아하, 불 켜진 작은 구두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군요. 구두방 할아버지는 오늘도 밤늦게까지 구두를 만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가죽으로 정성껏 만든 구두를 아주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했지만 늘 가난했답니다. 이를 어쩌나 가죽 살 돈이 떨어졌구먼. 할아버지가 텅 빈 주머니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걱정 말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분명 좋은 수가 있겠죠. 할머니가 다정한 말로 할아버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게 마지막 남은 가죽이군. 구두 한 켤레 정도는 만들 수 있겠어. 할아버지는 가위로 가죽을 싹싹 잘랐어요. 밤이 늦었구나. 나머지는 내일 해야겠다. 할아버지는 하품을 하며 침실로 향했어요. 여보, 어서 이리 좀 와봐요. 이튿날 아침 구두방에 내려온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어요. 아침부터 무슨 일인데 그래요? 할머니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내가 어젯밤 잘라놓은 가죽이 밤새 이렇게 멋진 구두가 되어있지 뭐요. 할아버지가 이리저리 구두를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꼼꼼한 바느질이며 훌륭한 장식까지 나무랄 데가 없어요. 할머니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우리가 꿈을 꾸는 건 아니죠? 대체 누가 구두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구두방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신사가 들어왔어요. 신사는
새로 만들어진 그 구두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한번 신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신어보십시오. 구두는 신사의 발에 꼭 맞고 아주 편했어요. 이렇게 멋지고 편한 구두는 제 값을 받아가셔야죠. 신사는 할아버지가 말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구두를 사갔어요. 참 고마운 분이야. 이 돈으로 가죽을 살 수 있겠구나. 할아버지는 가죽 가게에 가서 구두 2켤레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샀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질긴 아주 좋은 가죽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기 위해 가죽을 가위로 싹싹 잘랐어요. 아주 멋진 가죽이야. 멋진 구두가 되겠는걸. 할아버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어요. 여보, 밤이 늦었어요. 오늘은 그만 쉬고 내일 마저 해요. 할머니가 다가와 다정하게 말했어요. 당신 말대로 해야지. 좀 피곤하긴 하구먼. 할아버지는 잘라낸 가죽을 작업대 위에 두고 침실로 올라갔지요. 다음날 아침 구두방에 내려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잘라놓은 가죽 대신 멋진 구두 2켤레가 놓여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할아버지는 신기하고 어리둥절했어요. 당신이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 하늘이 돕나봐요.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잠시 뒤 숙녀 둘이 구두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나, 정말 예쁜 구두네요. 이런 구두가 있었으면 했는데 지금 당장 신고 가야겠어요. 숙녀들은 새로 만들어진 구두를 각자 1켤레씩 사갔어요. 할아버지는 값을 싸게 말했지만 숙녀들은 한사코 더 많은 돈을 냈지요. 신기한 일은 계속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녁에 가죽을 잘라놓기만 하면 다음날 아침에 훌륭한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지요. 할아버지네 구두가 그렇게 예쁘고 훌륭하다면서? 손님들이 값을 더 주고 사갈 만큼 좋은 구두래요. 어느새 마을 곳곳까지 소문이 퍼져 할아버지의 구두방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할아버지는 형편이 넉넉치 않은 손님에게는 구두를 싸게 팔았지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바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며 할머니가 말을 꺼냈지요. 여보, 대체 누가 구두를 만들어주는 걸까요? 나도 참 궁금해요. 어떤 솜씨 좋은 구두장이가 몰래 왔다 가는 건지. 오늘은 우리 두 눈으로 밤새 지켜봅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커튼 뒤에 숨어서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똑딱똑딱, 똑딱똑딱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번갈아 하품을 했지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마침내 딱 달라붙고 말았지요. 어제는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지 뭐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깜빡 잠들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를 보며 멋쩍게 웃었어요. 오늘 밤은 절대 잠들지 말고 꼭 지켜보기로 해요. 할머니가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다시 밤이 되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커튼 뒤에 숨었어요. 작업대 위에는 할아버지가 잘라놓은 가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밤이 깊어 추위는 고요했어요. 째깍째깍 시계 소리만 구둣방 안을 맴돌았지요. 졸음이 쏟아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꺼풀이 스르르 잠기려던 그때 창문에서 달가닥 소리가 났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졸음이 확 달아났지요. 창문을 열고 들어온 발가벗은 두 꼬마 요정이었어요. 꼬마 요정들은 익숙한 듯 곧장 작업대로 통통 뛰어내렸어요. 두 꼬마 요정은 번개 같은 솜씨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바늘로 휙휙 가죽을 꿰매고 망치로 톡톡 못을 박고 하늘하늘한 레이스와 리본을 달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놀라운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우리는 솜씨 좋은 구두장이 요정 요를레이호. 착한 할아버지를 위해 구두를 만들자 요를레이호. 꼬마 요정들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구두를 만들고는 날이 밝기 전에 서둘러 사라졌어요. 그동안 꼬마 요정들이 우리를 도와주었군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요. 그런데 한겨울에 옷도 걸치지 않고 얼마나 추울까. 할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꼬마 요정들에게 따뜻한 옷을 선물해주면 어떨까요?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잖아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가 맞장구 쳤어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나는 작은 구두를 만들어주리다. 할머니는 꼬마 요정들에게 선물할 작은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사한 모자와 투툼한 양말도 빼놓지 않았지요. 할아버지는 뚝딱뚝딱 작은 구두를 만들었어요. 구두가 너무 작은 탓에 침침한 눈으로 만들기 어려웠지만 할아버지는 온 정성을 다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작업대 위에 가죽 대신 선물을 올려놓았어요. 선물이 꼬마 요정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운 꼬마 요정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옷과 구두를 만드느라 피곤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곧 잠자리에 들었지요. 한밤중이 되자 꼬마 요정들이 구둣방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작업대 위에 가죽은 없고 선물 상자가 놓여있지 뭐예요. 이게 뭐지? 우리 건가? 상자 크기를 봐! 우리 아니면 누구 거겠어? 두 요정이 상자를 열어보니 멋진 옷과 구두가 들어있었어요. 우와! 어서 입어보자! 우와! 옷이 내 몸에 꼭 맞네! 구두도 정말 마음에 들어! 꼬마 요정들은 제 모습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즐거워했어요. 새 옷을 입고 새 구두를 신은 꼬마 요정들은 멋진 신사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솜씨 좋은 구두장이 요정 요를레이호. 오늘은 잘 차려입은 멋쟁이 신사 요를레이호. 요정들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춤을 추었지요. 그날 이후로
꼬마 요정들은 구두방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마운 꼬마 요정들을 생각하며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오늘도 할아버지의 작은 구두방에서는 정겨운 소리가 들려오지요. 톡톡, 슥싹슥싹, 뚝딱뚝딱.